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 이론과 실제를 강의하게 된 이충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하게 되어져서 기쁩니다. 먼저 교재는 여러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학지사에서 나온 이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기획서에 보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교재 사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이 책이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전공 수업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좋겠죠. 당연히. 어, 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상담의 일반적인 이론과 또 실제에 대하여 많은 지식들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으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적은 뭐 잘 나갈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본래도 내가 성적 잘 주는 사람이니까 뭐 성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적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그 지식에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적보다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라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지 성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출석입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은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이 수업을 듣기만 하셔도 F는 나가지 않습니다. D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도 D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특별히 어렵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편안하게 수업을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새학기를 시작하면 첫 수업은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수업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첫 시간부터 수업을 다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도 수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의 기초에서 상담의 의,
상담의 운영기관과 유형, 상담의 과정과 대화 기술, 상담자의 자질, 이렇게 일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상담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문직은 과학이면서도 사이언스, 과학이면서도 예술, 아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면서도 예술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그 어떤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이 가능한 것을 과학적이다.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 가능한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딱딱한 어떤 데이터와 통계와 어떤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양하게 복잡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상담입니다. 상담은 과학이면서도 예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과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성을 또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룰 줄 아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상담에 5가지 상담 목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상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왜 상담합니까? 또 사람들이 왜 상담 받으러 옵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담자를 상담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그 사람들을 상담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내담자의 행동 변화 촉진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 보세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왜 상담을 받으러 올까요? 아주 단순한 식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 왜 그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올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리고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까? 왜 사람들은 상담이 필요할까?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 이게 이제 수업 시간이라면 내가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 대면 수업이면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왜 상담을 받으러 올까요? 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올까요? 뭐 그런 질문 하겠죠. 네.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온라인 수업의 어려운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뭐라고 답을 하는지 내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사실 대면 수업의 장점이 이제 이런 거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라이브로 하면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라이브로 줌 라이브로 수업을 해도 사실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면 수업과의 차이죠. 어쩔 수 없죠. 자, 왜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까? 왜? 그것은 여러분 아주 단순화시킨다고 한다면, 정말 아주 단순화시킨다고 한다면 사회의 부적응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회가,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일 경우에는 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이제 공동체가 되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어떤 사회가 형성되어졌을 때 그 사회에서 부정, 올바르게 바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반적인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 장애인 복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사회에서 그래도 노년에 뭔가 일반적인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개입합니다. 그게 노인복지입니다.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노인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뭔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된다. 무엇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물론 NGO도 있어요. NGO도 있습니다. NGO 단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 그것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그 어떤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해요. 뭔가 모르게 제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대로 뭔가 적응을 못하고 있을까? 문제가 무엇일까? 를 다루는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한 그것을 인해서 결국엔 내가 그 사회에서 바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왜 그럴까를 다루는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시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 뭔가 내 인지에 문제가 있어서 내 행동이 뭐 잘못된 결과로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인지행동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단순히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서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때는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내담자로 하여금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부적응이니까 적응하는 기술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회에, 어떤 그 사회에서 나는 이상하게 잘 적응을 못해요. 뭔가 적응을 하고 싶은데 잘 적응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적응 기술을 향상시켜 주는 거. 그것 또한 상담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소극적이에요. 너무 내 자존감이 낮아서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의사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장애가 있어서 내가 내 의사결정을 내가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사결정을 향상시켜 줘야 돼요. 그것 또한 상담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 능력의 향상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세요. 이 사회에 왜 부정할까?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되겠지만 내 어떤 정신에 문제가 있는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가? 내 행동에 문제가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죠. 어쨌거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상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둘 이상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할 때는 그것이 곧 사회를 형성할 때는 그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둘 다 문제일 수도 있지만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 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 형성했다 할지라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예를 든다면 대학생 때 어떤 사람이 교제를 했는데 A와 B가 교제를 했는데 이 교제가 정말 뭐 2, 3개월, 3, 4개월, 5, 6개월 지나도 금방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깨질 수도 있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도 쉽게 또 A랑 B 또 다른 사람 사귀다가 또 몇 달 또 깨지고 계속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 취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 1년을 못 버티고 몇 달을 못 버티고 계속 그 회사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관계 형성 능력과 관계 지속 능력, 유지 능력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다. 관계를 형성하는 힘, 관계를 유지하는 힘, 그것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그것도 상담입니다. 또 잠재력 개발 촉진. 예.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사실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한데 여러 가지 어릴 때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상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그 사람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진로 상담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담의 이 5가지 목표,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계속 뒤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게 될 거니까. 그러나 일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 5가지 목표를 향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상담자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이게 중요합니다.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라포 형성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 이해, 문제 예방과 해결, 삶의 질 향상 등 바람직한 인간적 성장과 변화를 조력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상담을 배워 가실 텐데, 상담을 배워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가. 모든 상담이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이해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분석이 되겠죠. 이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내가 남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자기 이해와 자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배우면 좋은 것이, 먼저 최소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해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가 어떤지를 알므로 문제 예방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최소한 여러분, 해결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100%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바람직한 인간적 성장과 변화를 조력하는 과정이 바로 상담이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정의 공통된 요소를 보면 상담 활동의 성립 요소에 내담자와 상담자,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 상담 관계라고 하고요. 상담자는 상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치료적 상담이에요. 전문적 상담을 이야기할 때 하는 거예요. 상담은 엄마하고 상담도 상담이고, 선생님하고 하는 것도 상담이고, 당연히 교수님하고 상담이죠. 목회자들하고 하는 것도 상담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치료적 상담, 전문적 상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담자는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담자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동 변형, 학습, 변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바꿔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담은 인간적 성장,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상담을 안 받아도 돼요. 물론 중증인 경우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중증이 아니다 할지라도 상담을 안 받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담은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은 선진국형 병이에요. 상담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상담이 활성화되는 나라는 다 선진국입니다. 왜?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담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선진국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 신호예요. 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상담은 조력 과정입니다. 돕는 과정입니다. 상담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상담을 통해서 자기 이해, 그리고 문제 예방과 해결,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네, 2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